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교재 79쪽입니다. 자, 79쪽에 가보면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의 결격사유라는 단어는 첫째 시간에 우리가 어디선가 보셨죠? 그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도 세 번째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도 여섯 번째, 여섯 번째 가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격사유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결격사유가 총 12가지가 있어요. 자, 이 12가지가 사전에 만약에 발생이 돼 있다면, 여기 있는 요 사람은 이런 중개 대상물이 있고, 여기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있어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법인의 경우에는 이게 사원, 임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될 수가 없고, 소공도 될 수가 없고, 보조원도 될 수가 없고, 사원, 임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유라고? 결격사유. 그래서 여기는 이게 그림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사전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중개업에 뭐를 할 수가 없냐면 진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전에는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그죠? 사전에. 그런데 현재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게 중개업에 종사하는 중에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이런 현상이, 자,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여기에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여기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종사 중에 나중에 결격사유 되면 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그러면 절취사유하면 이런데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절취하면 머릿속에 결사부이이양일정, 결이 뭐라고? 결격사유. 결격사유 되면 절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야는 당연하게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야들은 종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종사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들 둘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야를 계속 데리고 일을 하면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냐면 업무 정지라는 걸 받아요. 그런데 요때는 단 몇 개월 이내 해소하면 괜찮으면 2개월 이내 해소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해소하면 괜찮다는 얘기는 뭐냐면 2개월 안에 여기에 있는 소공이나 보조는 요 사무소를 그만두고 나가면 그 뜻이 그만이라는 뜻이에요. 2개월 안에 해소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유만 없어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일 만약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야들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동안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가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야들 둘이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리고 일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냐면 업무 정지를 받는다. 근데 몇 개월 안에 야들을 없애면 괜찮다고? 2개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야가 누구냐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사원이나 임원은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원 임원이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법인 전체가 뭐가 냐면 결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야들들이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법인 전체가 결격이 되어서 절취가 되는데, 요거는 몇 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으면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요 사원님은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게 결격사유의 효과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배우느냐면 무엇이 결격사유이고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격사유가 무엇이고 이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미성년자예요.
자, 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의 미성년자예요. 민법 시간에 많이 다루는 그 미성년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엇을 따지느냐면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자격증은 취득을 했는데 자격증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전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공이나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게 결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요, 미성년자는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성년이 돼야 돼요. 성년이 돼야 될 뿐이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그 다음에 성년 의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미성년자가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년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보면 우리 교재 80쪽. 자, 우리 교재 80쪽이에요. 80쪽. 자, 80쪽에 새카만 네모 1번에 등록의 결격 사유하고 나왔다. 그죠? 그래서 양갈 1번에 뭐가 나와요? 미성년자. 자, 2번 갑니다. 자, 2번에 가보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가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라는 특징을 알아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이 시험이란 것은 피성년 후견인이 누구, 피한정 후견인이 어떤 사유에 해당이 돼야 이런 선고를 받느냐,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묻지 않는 거예요. 야가 단지 법원에서부터 선고를 받아서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개시 결정을 받았으면 야가 뭐냐면 결격이에요. 그럼 야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법원에서 뭘 받냐면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 개념만 가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사유 때문에 야가 이런 처벌을 받느냐,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서 묻지 않는다. 우리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데, 우리 옛날만 따지면 야는 금치산자, 야는 한정치산자. 그럼 여기 있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약간 심신이 조금 박약해서, 즉 부족해서 중개업에 종사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원활하게 중개 업무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야가 여기에서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법원에서 뭐가 돼요? 종료 심판을 받아요. 그럼 이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제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여기에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나 이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고 그 사유가 다 종료가 돼서, 사유가 종료, 즉 병이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안 받았어. 그러면 나는 아직 결격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최종적으로 벗어나는 건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요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박스에 가보니까 두 개를 뭐 열심히 비교해놔서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거기에 가보면 효과에 가죠. 효과. 자, 효과에 가보면 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법원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죠. 그럼 요걸 개시 심판을 받으면 야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야가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뭐만 되면 돼요? 종료 심판. 벗어나려면 종료 심판 글자 하나만 적어주면 돼요. 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에요. 자, 우측에 가서 양갈로 3번에 가볼게요. 양갈로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3번에 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알면 돼요. 무엇이 결격이고,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고, 이걸로 알면 돼요. 그럼 요 글을 잘 읽어보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야가 결격에 해당되는 사유가 뭐고, 결격에서 벗어나는 사유가 뭐고,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가 무엇 때문에, 무슨 사유 때문에 결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파산 선고. 그렇죠? 파산 선고. 그럼 우리가 또 시험 문제에서 파산 선고가 뭐냐 이걸 묻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파산 선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을 지금 자기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못 하고 있어. 그러면 돈이 옆에 있으면 오로지 야는 무슨 생각밖에 안 들어? 돈 갖고 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야가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되면 돼요? 복권. 야는 복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복권이 되어야 되지 다른 거는 결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즉 채무를 다 변제했다고 해서 결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복권은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1번과 2번과 3번은 뒤에 몇 년이라는 게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아요. 야는 성년이 돼야 되고 야는 법원에서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야는 복권이 되어야 돼요.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4번부터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재의 81쪽에 3번까지 봤어요. 자, 이제 4번으로 내려왔습니다. 4번으로 내려왔어요. 자, 4번에 내려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에 가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뒤에 몇 년이 따라 붙냐면 3년이 따라 붙습니다. 그럼 여기에 1번, 2번, 3번은 뒤에 몇 년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4번에는 3년이라는 글자가 따라, 야는 항상 3년이라는 게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요 사유 플러스 3년, 요 사유 플러스 3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첫 번째, 금고 이상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금고 이상은 형법에 의하면 형의 종류가 9가지가 있는데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부터 따지면 금고와 징역과 사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금고와 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우리는 금고와 징역이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금고와 징역, 여기 있는 요거는 교도소를 간다는 거예요. 이 교도소에 가서 금고란 것은 자벽, 사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금고, 가서 노역을 하면 징역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따질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금고와 징역 이상이라는 것은 교도소에 간다라는 개념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따로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뒤에 있는 단어 집행의 종료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집행의 종료입니다. 이 집행의 종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만기석방이고 하나는 가석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행의 종료가 되더라도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 붙는 거예요? 3년. 무슨 말인지 알죠? 뒤에 3년이 오고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밑에 가서 집행의 면제. 자, 집행의 면제는 잘 봐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말하는데 칠판에는 적지는 않을 거예요. 법률의 변경, 시효의 완성, 외국의 형집행. 이게 집행의 면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시험 문제에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1번 시험을 칠 때 나오지 않은 단어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틀리면 돼요.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집행의 면제는 이게 무슨 단어가 냐면 특별사면이라는 단어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사면은 여기 있는 여기 집행의 면제에 들어가니까 뒤에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3년.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만기석방과 가석방과 특별사면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자, 1번 만기석방되었다. 위에 있는 단어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석방됐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게 교도소에서 만땅 채우고 나오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만기 석방. 자, 그래서 여기 요 만기 석방은 5년 교도소에서 만땅 채우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몇 년 따라 붙어야 돼요? 3년. 그래서 이게 플러스 3년 이렇게 따라 붙는 거야. 그러면 총 야가 오늘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몇 년 뒤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8년. 이해되나요? 요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5년 플러스 뒤에 3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가석방이라는 건 뭐냐면 자,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냥 조금 줄일게요.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가석방되었다. 이렇게 되는. 자, 그럼 위에 있는 그림을 밑에다가 그대로 그려줄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에요. 자, 그러면 야는 원래 5년 동안 교도소에서 만땅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열심히 살아서 여기에 오늘 뭐가 되면 가석방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가짜가 거짓 가짜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석방된 게 아니고 그냥 잠시 가짜로 석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야는 교도소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직 나머지 형기가 2년 더 남았다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잔형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석방과 만기석방의 차이는 뭐냐면 만기석방은 5년 동안 교도소에서 있다가 나오는 거고 가석방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나왔는데 아직 형기는 2년 남았다고. 만기석방 하는 게 좋아요? 가석방 하는 게 좋아요? 누구라도 가석방 하는 게 좋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저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 더 빨리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요게 요 가석방이 되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3년 안에 교도소에 있었고 우리가 오늘 나오기는 나왔는데 요 나머지 2년의 기간을 뭐냐면 잔형기. 여기다가 다시 뒤에다 뭐를 대야 돼요? 3년. 자, 그래서 여긴 요 2년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잔형기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요 예를 갖고 우리가 들어보면 돼. 앞에 있는 예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A라는 사람은 만기석방 되었어요. B라는 사람은 오늘 가석방 되었어요. A와 B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머지 기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요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만기석방이 되면 3년, 가석방이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뒤에 뭔가가 붙어야 돼. 잔형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뒤에 3년이 붙으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만기석방은 플러스 3년, 가석방은 잔형기 플러스 3년. 요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란 과목은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범위는 너무 넓다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어렵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조금만 지나면 까먹고 없어. 그렇죠? 더구나 전신마취를 3번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라면. 그러니까 까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봐야 되는 거야. 자꾸 봐야 된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행의 종료, 만기석방과 가석방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행의 면제로 와요. 자, 집행의 면제는 자, 이거 따라 적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적지도 않았어요. 법률의 변경, 시효의 완성, 외국의 형집행, 마지막에 있는 게 특별사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요걸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똑같아요. 3년 복역 중 오늘 뭐가 되냐면 특별사면 되었다.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고 오면 1년, 2년, 3년, 4년, 5년이에요. 자, 야가 오늘 요 3년 날 뭐가 됐냐면 요게 특별사면 되었다고. 자, 특별사면의 앞글자로 가봐요. 특별사면의 앞글자가 뭐예요? 집행의 면제. 그러면 나머지 여긴 요 2년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면제. 그럼 2년은 면제가 되었지만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뒤에 뭐는 따라 붙어야 돼요? 3년.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특별사면은 그냥 플러스 몇 년이 돼요?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만기석방 플러스 3년. 가석방하고 나오면 잔형기 플러스 3년. 특별사면이 나오면 플러스 3년. 근데 여기에 일반 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 사면은 뭐라고? 적식.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한다. 그죠? 공부를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못 되는 사람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별사면은 들어봤어. 근데 또 갑자기 이제 또 무슨 글자가 이제 또 궁금하냐면 일반 사면이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또 일반 사면을 집에 가서 또 네이버 아저씨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묻지 마세요. 자, 일반 사면은 뭐라고? 적시. 특별사면은 몇 년? 3년. 이렇게만 구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4번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갈게요. 자, 5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재를 한 장을 넘겨야 돼. 자, 5번을 한 장을 넘기면 82쪽에 양갈로 5번이에요. 자, 우리 교재 82쪽에 양갈로 5번. 금고 이상의 형은 뭐가 나와요?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번.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 그런데
그동안 쭉 수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 집행유예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생소한가 봐요. 자, 이 집행유예는 그냥 앞에 글자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답은 뭐냐 하면 그냥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가 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어려우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요 4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아무 글자가 없으면 징역이니까 1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는 글자를 잘 읽어보니까 징역 1년을 선고를 하는데 다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여기에 지금 무슨 단어가 나오면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란 글자가 나오면 야는 무슨 기간 동안 결격이냐면 집행유예 기간에. 그럼 야는 집행유예 지금 몇 년 받았어요? 2년. 그러면 야는 몇 년만 경과되면 결격에서 벗어나요? 2년. 답이 요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 글자가 있는 순간에 이게 뭔지가 헷갈리는 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무엇이냐. 자,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야가 징역 1년을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그럼 야는 어디에 가냐면 교도소를 가야 돼요. 교도소를 가야 되는데 이건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러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도소가 복잡해요. 왜? 어떤 사람이 가서 자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초범이고 반성을 하는 사람은 교도소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교도소에 갔다 오면 여러 가지 또 나쁜 것도 많이 배워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도소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요 1년이 아닌 몇 년, 요게 요 1년 더 뒤에서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뭐를 유예하냐면 교도소 보내는 거를 유예하는 거예요. 근데 2년이 무사히 지난다는 거예요. 2년이 무사히 지난다는 얘기는 2년 동안 나쁜 짓 하고 무사히 잘 지나면 야는 교도소를 가지 않았는데 교도소를 1년간 효과를 발휘하는 게 이게 뭐냐면 집행유예.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집행유예는 교도소를 가지 않았지 형은 어떻게 해요? 받은 것이다. 형은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교도소만 안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떠올리면 되냐면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고 집행유예란 글자가 나오면 무슨 기간만 경과하면은 결격에서 벗어나요?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가 나오면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 집행유예만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단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선고유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근데 결론은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야는 죄가 없다라는 거 본다고 똑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이걸 비교하면 돼. 자, 헷갈리는 거 특별사면 플러스 몇 년? 3년. 일반 사면 플러스 몇 년? 몇 년 하면 안 된다. 그죠? 즉시로 해요. 자,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오면 몇 년? 집행유예 기간. 선고유예는 몇 년? 결격 아니다가 나와야지. 몇 년 한다고 몇 년 따라오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에 헷갈려. 그 생각보다 이 선고유예가 시험 문제 지문에 많이 나와요. 자,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5번까지 봤고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나면 3년간의 결격이요. 자, 자격 취소 플러스 몇 년의 결격이요? 3년.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자격 취소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단어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라는 게 있어요.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이 저절로 취소가 돼요. 왜? 등록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 없어지면 등록이 저절로 취소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 취소가 훨씬 더 센 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등록이 취소가 된 건 등록만 없어졌을 뿐이고 자격증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자격이 취소가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뭐냐면 시험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1년의 과정이 안 지나서 잘 모르지만 1년의 과정이 결코 만만한 세월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뭐 조금 잘못해서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 뒤에 다시 시험을 쳐야 돼. 3년 뒤에 다시 시험 친다고 합격할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이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왜? 어선풀이 알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돼요. 차라리 모를 때는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만 좁게 알면 지 방법대로 공부합니다. 그죠? 그러면 점수 절대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시험 응시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도 못한다는 말을 써요. 종사를 못하는 건 결격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종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자격 취소는 그냥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격 정지로 갑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자격 정지는 82쪽에 박스 밑에 이 법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에 자격 정지하면 누구하고 놀아요? 소공.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 자격 정지는 소공하고 놉니다. 자, 이 자격 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데 길어야 몇 월이에요? 6월. 이것도 항상 따라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자격 정지는 자격 정지 기간만 경과가 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요. 즉 쉽게 말해서 자격 정지는 무슨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자격 정지 기간.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살짝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돼요. 매도가 있고 매수가 있고 요게 개업 공인 중개사가 있고 요 밑에 A라는 소공이 있고 B라는 소공이 있어요. 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B라는 소공이가 야가 뭘 받았냐면 자격 정지를 받았다고. 길어야 몇 월이라고? 6월. 그럼 야는 6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일 안 하고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놀면 돼. 코로나 2주간 격리되듯이 똑같이 여긴 야가 6개월만 격리가 돼 있으면 돼. 6개월 격리 딱 돼 있다 나와서 일하면 되는데 야가 열받는다고 여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지금 자격정지를 받는 여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야가 소공이가 그만두면 이제 야가 뭐가 되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요 논리는 아시죠? 여기에 근무를 하면 소공이고 여기를 그만두면 공인중개사예요. 자, 공인중개사니까 야가 다른 데 가서 소공이나 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기간 동안? 자격 정지 기간. 이 말이에요. 이 사무소를 그만둬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일하다 잡히면 야가 자격 취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격 정지가 나오면 무슨 기간이에요? 자격 정지 기간. 자, 8번째 갑니다. 자, 8번째 우리 교재 우측에 가보면 83쪽이에요. 83쪽. 자, 83쪽에 가보면 이 법 규정에 의한 등록 취소 사유 중 다음에 해당되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몇 년? 3년. 자, 그래서 여기에 8번. 등록이 취소가 되면 몇 년간의 결격 사유냐면 3년간의 결격 사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은 다시 공부하러 올 거예요. 자, 등록 취소는 몇 년간의 결격이에요? 3년. 이따 다시 올 거예요. 자, 9번 갈게요. 9번. 자, 업무 정지예요. 자, 그러면 아까 논리하고 똑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까 자격 정지는 누가 당해요? 소공. 몇 월이요? 길어야? 6월. 자, 그럼 여기에 업무 정지는 누가 받아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잘 하셨어요. 길어야 이것도 몇 월이냐면 6월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업무 정지는 뭐냐면 업무 정지 기간이에요. 자, 아까 자격 정지는 무슨 기간? 자격 정지 기간. 업무 정지는 무슨 기간이냐면 업무 정지 기간. 자, 그러면 예를 그대로 들어볼게요. 자, 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냐면 업무 정지를 받았어. 자, 6월을 받았어요. 그럼 야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동안 일 안 하고 딱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6개월이 경과되면 결격에서 벗어나요. 근데 야가 열받으니까 아까 야도 사무실을 그만두시 야가 뭘 했냐면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자, 폐업을 했는데 아직 야는 그만뒀기 때문에 야는 그냥 공인중개사 신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야는 결격 기간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소공으로 근무를 하거나 자격증이 있다고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기간 동안? 업무 정지 기간. 자, 그래서 업무 정지는 무슨 기간이면 업무 정지 기간. 자, 10번째 갑니다. 10번째.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예요. 근데 답 또한 무슨 기간이냐면 업무 정지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업무 정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법인의 사원 임원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고 보고, 자,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자, 법인에 가보면 여기에 대표자가 있어요. 여기에 사원 임원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표자는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그런데 당연하게 사원 임원도 결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원 임원을 구별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자, 이게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요 시점에 이게 뭐가 발생했냐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업무 정지가 오늘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오늘 업무 정지 처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러다가 네가 뭐가 잘못됐는데 업무 정지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돼야 되는데,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돼서 요 시점에 뭐가 떨어지냐면 업무 정지 처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표자는 항상 여기든 야는 결격이에요. 근데 이게 사원 임원은, 여기에는 사원 임원이 누구가 그뭐냐면 A, B, C, D가 그면서 대표자는 당연한 거고 E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 며칠 뒤에 요때 E와 F라는 사원 임원이 더 들어왔어요. 뭐 임원 더 늘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근무는 여기에 처분 당시에는 A, B, C, D, E, F가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묻느냐면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인데 여기는 A, B, C, D만 결격이냐, 그러면 E, F만 결격이냐, 아니면 A, B, C, D, E, F가 다 결격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쁜 짓을 할 당시에 있었으면 벌을 받는 거고, 나쁜 짓을 할 당시에 근무하지 않았으면 야는 잘못에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나쁜 짓을 할 때 누구가 근무했냐면 A, B, C, D만 있었다고. E, F는 나쁜 짓을 할 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럼 야는 처벌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E와 F는 요 사무실을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근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A, B, C, D는 여기를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근무할 수 없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 사유 발생 당시에 근무했던 사원 임원은 야는 결격이에요. 그런데 업무 정지 처분 당시에 근무했던 사원 임원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나쁜 짓 할 때 근무했는 사원 임원은 결격, 나쁜 짓 할 때 없었던 사원 임원은 결격이 아니다. 이런 얘기다. 그렇죠? 자, 11번째 가겠습니다. 11번째 가겠습니다. 11번째 갈게요. 자, 이 11번째는 우리 교재에 84쪽에 11번이에요. 84쪽에 11번. 84쪽에 11번. 자,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몇 년간의 결격이요? 3년이. 자, 무슨 법이에요? 이 법. 자, 이 법은 우리가 지금 무슨 법 시간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3년간의 결격사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도 이게 뭐 수업 시간에 들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를 쳐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왜? 이따가 그 이유는 이따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자, 12번 위 1번에서부터 11번까지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이게 뭐가 되면 법인 전체가 당연하게 뭐가 돼요? 결격. 그 우리 결격 사유, 그 법인의 개설 등록 요건에 6번째에 가보면 대표자도 결격이면 안 되고 사원 임원도 결격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자, 여기서 1번까지 12번까지를 네 글자로 갖추면 요걸 뭐라고 한다고? 결격 사유. 자, 봐요. 자,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할 거예요. 요 12가지에 해당이 되면 중개업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현재는 괜찮아. 현재는 괜찮은데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뭐가 돼요? 절취.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야를 데리고 일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뭘 받냐면 업무 정지를 받아요. 근데 이거를 몇 개월 이내에서 하면 괜찮아요? 2개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법인의 사원 임원이 한 명이라도 결격이면 법인 전체가 결격이에요. 몇 개월 이내에 해서 하면 괜찮아요? 2개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자, 제가 아까 요 8번은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나눠준 유인물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나눠준 유인물 3번 문제. 자, 정확하게 1번 드릴게요. 한번 풀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복습 겸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아, 이 문제를 보면서 동그라미 1번은 2번에 나와 있는 거니까 결격이구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가보면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의 경과가 되지 않은 것은, 요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플러스 3년인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는 됐지만 3년의 경과 안 됐으면 결격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 자, 여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자, 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야가 폐업을 하는 거는 자유야. 그런데 업무 정지 기간은 뭐예요? 결격. 자, 근데 4번에 가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 법을 위반해 300만 원? 여기 11번이네. 근데 이게 공부가 딱 되면 눈에 뭐가 보여. 근데 안 되면 이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구별이 안 돼. 뭐 밤새도록 찾아서 답이 없어. 막 짜증 왕창 난다.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뭔지, 이게 무슨 시험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은 다 이렇습니다. 시험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11번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 봐요. 자, 11번 뭐라고? 이 법을 위반해 300만 이상의 뭐라고? 벌금. 우리 시험 문제 뭐라고 했어? 짜증 왕창 난다. 그죠?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너무 고맙지. 짜증낼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2, 3, 벌, 3. 기억나요? 그럼 이것도 길으면 2, 벌, 3. 이것만으로도 답이 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는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자, 자격정지기간은 무슨 기간 동안? 자격정지기간.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이게 8번이 남았어요. 자, 8번이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 8번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듣고 알면 다행이고
그냥 모르면 그뿐이에요. 제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8번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어려워서 잡아요. 자,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의 결격 사유예요? 3년. 자, 이건 어디에 있는 걸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두 군데 있는 걸 다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우리 교재 85쪽 갈게요. 85쪽. 자,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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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밑에. 자, 85쪽 제일 밑에 가보면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거기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컨닝을 살짝 해보니까 지난번에 수업을 받은 사람은 글자가 적혀져 있고 수업을 안 받은 사람은 글자가 안 적혀져 있어요. 요거 설명을 하고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83쪽을 잠깐 가봐야 돼요. 자, 83쪽에 가보면 8번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작은 글씨예요. 작은 글씨 다만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 자, 폐업기간 공제 밑줄. 폐업기간 공제 밑줄. 자, 그럼 이걸 다 같이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의 결격 사유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등록 취소 사유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고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있어요. 자, 이거는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결, 사, 부, 이, 양, 일, 정해. 자, 요 상치는 3, 보, 겸, 공, 이, 육, 금, 미달, 조직 이렇게 돼 있어. 자, 원래는 여기서 제일 쉬운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 모른다고 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이거 모른다고 하면. 아까 여기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제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요. 자, 여기는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무슨 사이예요? 절취. 맞죠? 절취니까 등록이 취소가 되겠죠?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 동안? 3년. 그래서 야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해요. 즉 3년에서 단 하루도 더 지나면 안 되고 3년에서 하루도 빼주지 않고 딱 3년 뒤에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중 사무소와 이중 계약서는 상취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취소를 해버렸어. 하면 야는 몇 년 뒤에 개설 등록하면 3년이에요. 근데 사람 3년인데 3년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도 더 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하여 뭐가 되면 딱 3년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단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개인의 사망, 두 번째가 법인의 해산, 자, 세 번째가 등록 기준 미달, 네 번째가 결격 사유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해미결 플러스 5번 폐업기간 공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이에요? 3년. 문제 없죠? 네. 자, 근데 지금부터는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100번 이거 필기해도 진짜 몰라요. 근데 제 말을 듣고 뒷뜰에서 호박이 떨어지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뒷뜰에서 호박이 안 떨어지면 이건 몰라요. 자, 일단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자는 게 뭐예요? 사해미결 폐업기간 공제인데 자, 봐요.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논리도 대입을 시키면 안 돼요. 특히 종교를 가지신 분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라고 저한테 얘기해봐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수업을 안 듣는 게밖에 없어요. 자, 어떤 개인이 사망을 했어요. 따라와봐요. 자, 개인이 사망하면 무슨 사유요? 절취. 맞죠? 그러면 뭐가 돼요? 등록이 취소가 돼요. 등록이 취소가 되면 이론상 몇 년 뒤에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3년. 근데 3년, 그러니까 3년 뒤에 살아오면 개설 등록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분이 돌아가셨다가 이틀 만에 살아오면 3년을 기다려야 될까? 안 기다려야 될까? 안 기다려도 되지.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종교를 대입시키면 안 된다고. 이론상 그렇다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게 개인이 사망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법인은 해산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개인의 사망과 법인의 해산이에요. 자, 요 미달이 뭐냐면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등록 기준 미달은 가장 쉬운 말로 자실사결인데 그 중에서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댄 곳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댄 곳에 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등록 기준 미달이죠. 자, 등록 기준 미달이에요. 자, 이게 무슨 사유요? 상취. 상취는 봐줘도 된다고요. 더 약한 걸로 내려야 돼요. 근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어. 그러면 몇 년 뒤에 개설 등록해야 돼요? 3년. 근데 과연 여기에서 건축물 대장에 기댄 곳에 사무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유가 3년 동안 문을 닫아야 될 사유일까? 지금 현재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데로 옮겨서 건축물 대장에 기댄 곳으로 가기만 하면 봐줘야 될까? 건축물 대장에 기댄 곳으로 옮기기만 하면 등록 기준 미달이 해소가 되었으니까 일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3년을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결은 뭐냐면 이 결격 사유는 요 1번에서부터 12번까지가 전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할게요. 뭐 저는 항상 나쁜 사람 되니까 제가 오늘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징역 10년을 선고받으면 여기 뭐냐면 요 결격 사유. 그렇죠? 자, 결격 사유니까 뭐가 돼요? 절취. 등록이 취소가 되죠. 자, 그럼 나는 몇 년 뒤에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 13년이 맞는데 그래도 답은 몇 년이냐면 3년이. 여기잖아, 여기. 근데 나는 3년 뒤에 어디에 있어요? 교도소에 있죠. 그 개설 등록 못 하죠. 그로부터 몇 년 지나냐면 10년 지나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각각의 사유가 해소되면 오케이예요. 즉 이거는 즉슨 3년에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봐봐요. 자, 제가 오늘 금고 이상의 형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결격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제가 아직 몇 개월이라고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여기 결에 들어가요. 그럼 뭐가 돼요? 절취. 몇 년 뒤에 개설 등록해요? 근데 나는 오늘 집행유예를 몇 개월을 받았냐면 6개월을 받았어. 난 몇 개월 뒤에 결격에서 벗어나요? 아니야, 이게 지금 이거조차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야. 집행유예는 무슨 기간? 그 집행유예 기간. 내 집행유예 몇 개월 받았어? 6개월. 나 몇 개월 뒤에 결격에서 벗어나? 6개월. 근데 이게 법대로 따지면 몇 년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2년 6개월 놀아야 돼. 지금 바로 일해야 돼. 바로 해야 돼. 그러면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10가지 사유를 대입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유를 대입하면 안 되고 이 문제 푸는 거는 지금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냥 단지 등록 취소에는 원래 3년의 결격인데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사해 미결 플러스 폐업기간 공제예요. 자, 이 폐업기간 공제는 우리가 뒤에 가서 행정처분의 성격에서 다시 배워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제가 중개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어디에 해당돼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여기 위에, 여기 밑에, 여기 어디에 해당이 돼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어디에 해당이 돼? 결격 사유지. 그럼 뭐가 돼요? 절취. 그럼 난 몇 년 뒤에 개설 등록해요? 3년. 근데 나는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요? 그럼 복권이 언제 돼요? 모르죠. 3개월이 될 수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3년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등록 취소에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푸는 방법은 나중에 딱 답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앞에 게 이해가 돼야 이게 풀리는 것이지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만 갖고 풀려고 밤새도록 공부를 해도 이거는 문제 글자 하나만 바꾸면 못 따라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거, 또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거.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한번 나오면 제가 또 시간을 들여서 푸는 방법을 금방 설명드리면 그때는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12번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결격사유. 자, 요 내용은 이제 구체적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듣다가 아까 봐요. 쭉 설명할 때 잘 알아듣다가 내가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몇 년 뒤에 결격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3년 6개월 나오잖아. 아니라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뭐라고? 집행유예 기간. 시험 문제의 답은 이런 데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결정이 되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공부가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안 해주면 또 교수님 너무 쉬운 것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안 된 사람한테 밤새도록 얘기해봐도 밤새도록 틀린 답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가 공부가 되어야 뒤에 게 된다는 거. 항상 공부는 기본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2번 문제를 안 풀어줬다. 그죠? 2번 문제를 안 풀어주니까 또 입이 발대빨 만큼 나왔어. 2번 문제는 풀 게 없어. 읽어보면.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큰 2번에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 간청은? 그래, 답 1번. 이해됐나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교재를 몇 쪽을 가야 되느냐 하면 자, 이게 우리가 요 책의 순서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몇 쪽을 갈 거냐 하면 100쪽을 갈 거예요. 100쪽. 자, 교재 100쪽 가겠습니다. 100쪽. 자, 잠시 쉬었다가 100쪽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